아, 저 진짜 한 39분까지 계속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와. 얼마나 약간 이러면 제가 기대를 하기 싫어도 약간 급하게 기대를 하게 되는. 급하게 한 거라서 제가 대본을 준비를 못 해가지고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와우. 8주차 차원축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차원축소 단원 공부하면서 제일 좀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 이제 차원축소가 왜 필요한지, 이제 차원축소를 하면 뭐가 좋은지, 약간 이 책에서도 약간 차원축소를 할 때 끝에 가서 막 성능은 크게 개선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만큼의 데이터로 뭐 이만큼씩이나 했다, 약간 막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끝내잖아요. 그래서 차원축소가 모델의 성능 향상을 무조건 해주지도 않는데 왜 필요한가 하고 좀 일단 그것부터 알아봤었는데, 일단은 데이터의 양이 차원에 비해서 데이터의 양에 비해서 차원이 좀 많이 클 때 필요한데, 이제 이렇게 차원이 큰 데이터의 예시로는 텍스트 분석이랑 뭐 추천 시스템, 뭐 예를 들면 이용자 수가 막 10만 명인데 뭐 추천을 할 만한 뭐 게임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면 뭐 게임이 5만 개가 있는데 이용자 수가 10만 명이고 막 이러면 이제 데이터가 엄청 커지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유전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차원이 굉장히 크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한 픽셀당 한 피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16 곱하기 16 정도 크기로만 따져도 굉장히 데이터가 커지고,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이제 데이터의 양에 비해서 차원이 굉장히 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제 한정된 피처의 개수를 갖고서 2D나 3D로 약간 시각화를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뭔가 좀 인사이트를 얻고 싶을 때나 아니면 좀 이쁘게 뭔가 모여있는 걸 보고 싶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차원이 그 데이터의 수에 비해서 좀 큰 문제가, 그러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를 따져보면 이제 차원의 저주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저게 지금은 2D에 있다가 이제 3D로 확장되어 갈 때 데이터의 수는 똑같은데 이제 차원이 하나 늘어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공간 자체는 굉장히 커지는데 데이터 수는 똑같으니까 이제 데이터의 밀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밀도를 좀 차원을 늘리기 전의 밀도랑 좀 유지를 시키려면 데이터가 굉장히 굉장히 많아져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고, 이 데이터의 개수가 일정한 데이터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의 개수는 이제 차원이 늘어날수록 약간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추천 시스템이나 텍스트 모델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차원 수가 굉장히 커가지고 연산량도 굉장히 크고 데이터가 약간 띄엄띄엄 분포한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차원이 좀 많아지면 노이즈가 많아진다는 단점도 생기고, 뭐 피처의 개수가 아무래도 많아지다 보니까 많을수록 이제 모델이 복잡해진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밀도가 옅어지는 게 약간 그거 자체도 이제 뭐가 문제인지를 알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제 KNN 알고리즘을 예시로 들어보면 이게 2차원 데이터일 때의 모습이고 이게 3차원, 그러니까 피처의 개수가 3개일 때의 모습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별 데이터가 빨간색인지 저 초록색 클래스인지 파란색 클래스인지를
뭐 KNN을 통해서 알아낸다고 쳤을 때 이제 2차원의 경우에는 이 별이 그 가장 가까운 이웃이 파란색 세모라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가 제일 가까운 이웃 두 개를 갖고서 이 클래스를 판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3차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파란색 세모와의 거리 자체도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약간 뭐 얘랑 더 가까운지 얘랑 더 가까운지 이게 뭔가 좀 더 약간 판별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KNN 같은 경우에는 모델 특성 자체가 이런 피처 개수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고요. 그리고 KNN 같은 게 아니더라도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에도 이 차원이 점점 늘어날수록 이 분류기의 성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차원의 저주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를 통해서 이 차원의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차원 축소를 하면 이제 차원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차원의 저주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변수 간에 그러니까 피처 두 개가 너무 서로 좀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도 증가하고 이런 상관관계가 좀 깊으면 회귀 분석을 할 때 방해가 되는데 이런 상관관계 같은 것도 좀 제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산량이 너무 큰 문제도 이제 피처 개수를 많이 줄이니까 훨씬 경감시킬 수 있고 그리고 시각화에도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거가 이제 차원 축소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한 예시인데 이게 아이소맵이라는 방법으로 엠리스트의 숫자 2를 매핑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위쪽에 있는 것들은 약간 그 2의 그 시작 부분이 좀 납작하고 아래에 있는 건 되게 둥글고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좀 그 2의 그 끝부분이 좀 그냥 일직선으로 돼 있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뭔가 약간 매듭 모양이 좀 섞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그 특징을 좀 살리면서도 이렇게 2차원으로 매핑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할 때는 저희가 2D 플롯이나 3D 플롯이 제일 편하잖아요. 그래서 피처의 개수를 2개나 3개로 줄여서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할 때도 차원 축소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PCA 기법의 경우에는 노이즈 제거를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윗줄이 이제 그냥 일반 데이터고 그리고 두 번째 줄이 그 여기에다 가우시안 노이즈를 섞은 건데 PCA 기법을 수행을 하면 저기서 잡음을 많이 제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를 수행하는 방법이 분류는 되게 많은데 일단 차원 선택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피처 중에서 중요한 피처들은 선택을 하고 필요 없어 보이는 피처들을 지워서 그냥 약간 좀 물리적으로 피처 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쪽 데이터에 대한 지식이 있어가지고 뭐 이쪽 뭐 모터의 회전량은 뭐 이런 데이터랑은 관련이 없다. 뭐 이런 걸 약간 좀 진짜로 아는 그런 도메인 지식을 활용해서 없애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상관관계가 좀 높은 그러니까 한 피처가 좀 증가하면 다른 피처도 같이 증가하고 약간 그런 관계를 가진 피처들은 이제 한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지우는 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약간 해보려고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다루게 됐던 차원 축소 방법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피처들을 약간 남겨놓고 지우고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피처들을 이용해서 약간 새로운 피처의 그 세트를 하나 만드는 그런 방식을
이제 차원 축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저희 교재에 나왔던 PCA 방법이 있고 LDA라는 방법도 있었고 SPD가 있었고 NMF가 있었는데 PC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한 유지하는 축을 선택을 해서 약간 선형적으로 사용을 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그리고 LDA 같은 경우에는 그 클래스의 정보,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하는 타겟의 정보를 갖고 같은 클래스 안에서는 분산이 좀 작고, 그리고 서로 다른 클래스끼리는 분산이 좀 크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축을 선택을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SPD랑 NMF는 사실 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차원 축소 방법의 비선형 방식이 또 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방식들 같은 경우에는 행렬 연산으로 다 처리가 되고, 그리고 약간 근본적으로 따지면 약간 선형대수에서 있었던 약간 기저 벡터 같은 거를 다 바꿔주는 약간 그런 작업들인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방법도 다양하고 이 공간적인 특성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좀 되게 행렬 연산, 그러니까 선형 변환 같은 거랑은 좀 많이 다른 방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좀 선형적으로만 투시해서는 뭔가 압축이 힘든 약간 이런 구조들을 다룰 때 쓰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알고리즘들이 아이소맵이랑 그리고 TSNE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요새 많이 쓰이고, 그리고 Locally Linear Embedding이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소맵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그래프 관계로 이어서 그래프상에서의 최단 경로를 거리로 약간 정의를 해서 이렇게 펴는 방식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파란색 지점하고 이 주황색 지점하고 이 약간 유클리드 공간 상에서는 그냥 공간적으로는 이게 거리가 가까운데, 이제 클래스로 따지면 약간 거리가 좀 먼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 제일 가까운 데이터 점들을 다 노드로 생각을 해서 전부 다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이어주고,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여기 있는 파란색 점 같은 경우에는 이 하늘색이랑 이쪽을 전부 다 약간 다 통과한 다음에서야 이 주황색 노드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프적으로는 좀 거리가 먼 상태니까 이 파란색하고 주황색하고 확실히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가 있는 약간 뭐 그런 방식을 취하고, TSNE 같은 경우에는 얘는 좀 더 어려웠었는데, 데이터 간의 그러니까 거리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약간 3차원으로 따지면 이 점과 점 사이에 진짜 그 공간적인 거리인데, 이제 이 거리를 기반으로 뭔가 유사도를 뭐 계산하는 함수가 있어가지고 가까운 건 더 가깝게 하고 멀리 있는 건 더 멀리 매핑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인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계산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점을 처음에 어떤 걸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매핑을 하곤 해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각화에 이용을 하는 편인데, 여기 오른쪽 아래에 해놓은 게 이제 엠니스트를 저 TSNE를 활용해서 이제 분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좀 약간 시각화를
위에서 차원 축소를 할 때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PCA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이제 데이터셋이 이렇게 5개의 피처를 갖고 있다고 칠 때 이제 이 각각의 피처에 대해서 공분산 행렬을 이제 5개니까 이제 5x5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공분산 행렬을 고유 벡터랑 고유 값이 이제 이 5개의 피처니까 이게 5개씩 쌍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정확한 수학적인 원리보다는 제가 그냥 의미만 해설을 해드리면 이 얘를 이제 5가지의 고유 벡터와 고유 값을 쌍으로 나눴을 때 이제 이 고유 벡터는 이 데이터셋을 새로운 그 좀 저차원의 그 공간으로 이동시키려고 할 때 그 기저가 되어줄 그 후보군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고유값들은 이 데이터셋을 이 벡터에다가 사용을 시켰을 때 나오는 분산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유값이 제일 큰 순서대로 고유 벡터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만약에 3차원으로 줄이고 싶다면 고유값이 제일 큰 순서대로 1, 2, 3등까지 있는 그 고유 벡터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2등까지만 그러니까 2차원까지만 줄이고 싶다면 이제 제일 고유값이 큰 고유 벡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유값이 큰 고유 벡터를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인 차원은 이제 다시 복구를 시킬 수는 있는데 이제 약간 이거를 다시 복구시킬 때는 아마 그 해당 그러니까 선택했던 고유 벡터들을 곱해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복구시켰을 때 이게 이제 차원을 줄이기 전에 그 784개의 피처를 가진 이 8이라는 이미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피처를 154개의 그 피처로 줄인 그 차원 축소를 수행한 8인데 이제 얘를 복구를 시켰을 때 어느 정도 8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59개만 선택을 한 그런 건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흐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데이터를 어느 정도 꽤 보존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CA를 사용을 할 때 이 고유 값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지금은 5개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784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784개가 있으면 여기서도 이제 784개의 고유 벡터가 있는 건데 이 중에서 뭐 150개를 쓸지 60개를 쓸지를 어떻게 판별을 하나 싶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약간 방법이 있긴 한데 좀 완전히 최적화된 방법 같은 건 아니고 약간 경험적인 방법인데 이제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고유값의 그러니까 제일 고유값이 큰 벡터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이 고유값이 갑자기 그러니까 제일 고유값이 큰 벡터가 얘고 그리고 제일 고유값이 큰 벡터 다음이 이제 두 번째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 데이터 지점이 확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꺾이는 부분이 네 번째니까 나는 차원 축소를 4번까지만 수행하겠다. 그러니까 4차원으로 줄이겠다라고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이 분산 값이라고 했었는데 얘네가 이 고유 값이 각각 이
원본 데이터셋의 분산을 몇 프로만큼 가져가는지를 이 고유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첫 번째 이것만 가져갔을 때는 원본 데이터의 분산을 이제 뭐 한 0.3 정도밖에 못 재현하는 상태고 두 개를 가져왔을 때는 한 0.4 정도까지만 재현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원본 데이터의 분산을 80% 이상까지 재현을 할 수 있는 그 셋을 약간 그 고유 벡터의 개수를 선택을 하는 약간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게 80% 그러니까 꼭 80%일 필요는 없고 뭐 70이 될 수도 있고 90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약간 좀 경험적인 거라고 해요. 그래서 뭐 방법 1에 따르면 한 고유값이 한 4 정도 고유 벡터를 4개 가져가는 축소로도 충분해 보였는데 이제 여기서는 고유 벡터를 4개 정도 가져가면 원본 데이터의 분산을 한 65% 정도밖에 못 가져가는 거죠.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PCA의 한계에 관련된 건데요. 분산을 최대로 그러니까 PCA 같은 경우에는 이 원본 데이터의 분산을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한 크게 재현하는 그런 벡터들을 선택하는 방식인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분산을 보시면 이게 이런 쪽으로 쭉 길게 누워 있으니까 PCA를 할 때 이 파란색 선을 선택을 할 거예요. 첫 번째 그 고유 벡터로. 근데 만약에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가 빨간색 동그라미랑 그 파란색 크로스가 있는데 이제 이 클래스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는 정작 못 가져가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이 빨간색 선 같은 경우에는 LDA인데 LD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클래스끼리는 좀 분산을 작게 그리고 서로 다른 클래스끼리는 분산을 크게 가져가는 축을 선택하는 알고리즘이라서 이렇게 이 빨간색 선대로 분산 그러니까 새로운 축을 선택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구분을 위한 정보를 많이 가져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LDA가 그 정답 레이블의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아무튼 간에 PCA를 만약에 쓰고도 PCA를 그러니까 썼는데 모델의 분류기가 성능이 별로 좋지 않게 나왔다 하면 약간 이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을 최대로 보존한다고 해서 그 데이터의 그 클래스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그 축을 선택하는 건 아니고 그냥 데이터의 손실을 제일 적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대본을 못 써가지고 굉장히 좀 두서없이 했고 좀 들리셨을지 모르겠는데 바깥에 소리가 좀 많이 나가지고 집중을 못했는데 아무튼 저는 발표 준비할 때 제 기하학습 강의를 참고했는데 기하학습 강의가 되게 수학적으로나 좀 실제로 쓸 때나 그런 정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원축소 단원 좀 많이 어려웠는데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약을 좀 드리면 차원축소는 원본 데이터의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를 하면서 이제 피처 횟수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그래서 차원이 좀 많이 크거나 피처 간의 상관관계가 꽤 있을 때 유용하고요. 모델 학습에는 반드시 도움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시각화에는 확실하게 좀 잘 보이는 성능, 그러니까 시각화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밖이 되게 시끄러워가지고 진짜 그럴 수 정신이 있습니다. 없어서 혹시 개념 들리나요? 네. 아니 뭐 잠깐 약간 바람 소리 정도 들리는 거 말고는 아, 네. 근데 PCA가 개념 자체가 어려워서 맞아요. 근데 저 왜 2명 있죠? 저는 한 번밖에 안 돼요. 제안. 지인님이 2명이네요. 저 아마 저 아이디로 한 번 들어오신 적이 있어가지고 그럴걸요? 아. 음. 2명이야. 근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 항상 차원 축소 잘 이해 못하거든요. 솔직히 저도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이게 수식적으로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 축소가. 정말. 그 뭐지? 무슨 그래프로 만들어서 논 그래프에 수직인 점을 찍고 뭐 원점으로 옮겨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잘 이해 못하겠어요.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블로그 글 같은 걸 봤는데 약간 간장하고 설탕하고 뭐였지? 하여튼 그거를 이용해서 설명이 되어 있던 데이터를 쯔유 하나로 설명을 하는 거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약간 혼합된 데이터로 혼합된 정보로 설명. 잠깐만요, 문 좀 닫고 올게요. 네네네. 그렇지. 근데 바깥 소리는 잘 안 들렸어요. 네, 소리 안 들립니다. 빠라바빠라바빠. 지금 오늘 실수 변했어. 그냥 거의 따라치기만 해가지고 진짜 완전. 여기 했어야 되는데. 근데 되게 뭔가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저도 올릴게요. 그냥 지훈님 거 보니까 뭐 흐르기만 했습니다. 딱 흐르기만. 제가 백수잖아요. 유일한 백수인 것 같은데 진짜 운동하고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집에서. 저 그 학원에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백신 맞으시지 않아요? 고양시에 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가 그 학원가가 다 난리가 나서 전체 다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지경이 지금. 고향에 난리가 났어요? 네. 확진자 많이 나왔나요? 네, 여기 많아요. 야. 다음 주에 백신 맞아요. 저 학원 종사자라서. 우와. 우와. 약간 좋은데요? 너무 부러운데요? 그러면 경기도도 서울 끝나고 아니면 어쨌든 곧 할걸요 아마? 학원 알바나 해봐야 되나 이거? 그러면 비대면이라도 대면 수업 나가시는 건가요 혹시? 그건 좀. 이제 저희도 대학원도 성구님 잘 안 들려요. 마이크가 작아요. 아이크 작나요 지금? 네. 마이크가 되게 작아요. 당신의 목소리 들려주세요. 작아요. 여전히 작습니다.
지훈님 거 실습 SVD 보면서 좀 생각이 난 건데 네. 사이클런에 있는 PCA 그 모듈이 네. 내부 구현은 SVD로 돼 있대요. 그래서 이게 있었구나. 그래서 약간 해보면 아마 결과가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왜냐면 제가 PCA 쪽 보다가 네. 그 파라미터 쪽에 되게 특이한 게 몇 개 있어서 봤는데, 그래서 그런 거였군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왜냐면 그 파라미터 쪽에 보면 SVD 솔버라는 게 있더라고요. PCA 쪽에. 그래서 아마 비슷하다고 돼 있는가 보네요. 비슷하게 돼 있다는 게. 이게 오토로 돼 있더라고요, 디폴트로. 아, 그러면은 그 실습을 제가 먼저 얘기를 할까요? 빠르게? 네. 화면 보이시나요? 아직 보여요. 그죠. 저도 이번 주에는 개념이 좀 어려워서 그냥 책의 SVD 쪽은 특히 좀 읽어보다 이해가 좀 안 돼서 SVD 쪽만 조금 부실하게 나머지는 긁고 가는 식만 했는데요. 인터넷에 피처 셀렉션이랑 피처 익스트랙션 중에 어떤 게 더 좋냐가 혹시 궁금해져서 PCA를 사실상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보는 게 맞으려나요, 사실상?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둘 중에 어느 거 쓰면 좋냐라고 물어봤는데 뭐 다들 대답을 애매하게 해놨는데 어떤 인도 작성자분 한 분께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사용되지 못하는 알고리즘에 피처 익스트랙션을 사용하면 좋아요 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레귤러리제이션이 사용되지 않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 예를 들면 뭐 신경만 네트워크에서 과적합 같은 걸 해결할 때 레귤러리제이션으로 뭐 드롭아웃이나 뭐 에런 L2 정규화를 사용합니다. 뭐 이런 건 있긴 한데 그러면은 뭐 신경만 그런 쪽에서만 쓰는 건가? 뭐 그건 잘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규제 같은 경우에는 네. 리츠나 라쏘 같은 거 할 때 L1 규제, L2 규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걸 제가 못 봤네. 결정 트리나 뭐 이런 거는 규제 방식이 있나요? 물론 약간 그러게요. 맥시멈 뭐 그런 것도 깊이 있긴 한데 그거가 있긴 한데 모르겠네요. 근데 피처 익스트랙션을 거기서 써도 될지도 모르겠고 한번 요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도 분이 쓰신 거라서 사실 좀 출처도 불분명하기도 하고 그 얘기하면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질문인데 누가 크로스 발리데이션이랑 레귤러리제이션을 뭐 필요 없는 얘기고 보면은 좀 이렇게 이상하게 딕션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오타르에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가지런하게 나오지? 이래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거 아까 혜린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PCA SK런에서 PCA랑 SVD랑 되게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PCA 쪽에 이제 파라미터를 보니까 SVD 솔버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디폴트로 오토로 켜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좀 재밌는 게 데이터가 500 곱하기 500 그러니까 이제 행열 곱해서 500 곱하기 500 이상이고 내가 여기서 데이터를 80% 아래로 추출할 거다라고 하면은 랜더마이즈 옵션을 써야 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그 데이터 개수일 때 이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나와 있던데 여기서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니까 특이값 분해라는 내용이 있던데
이게 아마 이게 SVD 그거죠, 이게. 그쵸? 이거를 읽어서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림도 뺑글뺑글 돌아가고 그래서 모르겠어서 얘는 가볍게 넣어놓고 다음번 읽어봐야겠다고 넘어갔고, 그래서 이때 교재대로 따라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두 번째 교재를 이제 카드 그리는 게 있어서 봤는데 이건 오류 생긴 거라서 해결했고, 인플레이스 옵션도 당연히 아실 거니까 굳이 안 넣고, 저 히트맵의 포매팅 방법을 잘 몰랐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C 본에서 히트맨에서 이제 포매팅 파라미터가 있길래 잠깐 정리를 조금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 0.112라고 쓰면은 1 데시멀 포인트고, 0.2F면 2 데시멀 플레이스고, 이런 식으로 쓰면은 시그니피컨트한 숫자들만 보여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약간 반올림해서 보여준다는 뜻인가? 약간 잘 모르겠고, 이거는 이제 퍼센트로 보여주는 이런 방식으로 숫자들이 표현이 되더라고요. 히트맵은 다들 익숙하실 테니까 굳이 이런 게 있었다, 뭐 아마 저만 몰랐을 수도 있고 하고 넘어갔었고, 아까 혜리님 그쪽 아마 강의에서 보신 거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슈링크 LDA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LDA 쪽, SK일런 LDA 파라미터 쪽에 보니까. 그래서 수축 LDA라는 거 쓸 때는 이제 특성수에 비해 훈련 샘플 수가 적은 상황에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데이터 수가 좀 많이 적은 상황일 때 슈링크 LDA라는 옵션을 켜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라고 다큐멘터리에 써 있었습니다. 나머지 애트리뷰트는 전부 PC랑 같아서 굳이 더 볼 건 없었고요. 그래서 요약하면은 이 데이 특성수에 비해 훈련 샘플 수가 적을 경우 이 슈링크 LDA라는 옵션을 SK런 LDA에서 쓰면 좋다 정도. 아이리스를 저희가 막 쓰고 있는데 계속 맨날 가져다가 아이리스 쪽도 다큐멘터나 파라미터가 좀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살펴봤는데 되게 특이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0.23 버전이 생긴 거라는데 S프레임이라는 거를 true라고 해놓으면은 이제 데이터 자체를 그냥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항상 이 아이리스 DF라고 해놓고 PD 데이터 프레임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렇게 받는데, 아니 PD 데이터 프레임 아니야, 잠깐만, 이게 아니고, 잠깐만요, 이게 아마 아리스 데이터로 받으면 이런 식으로 보통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레이식으로. 근데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거를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바꿔줬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얘를 true로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판다스 형식으로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지 않게 S 프레임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를 오늘 써봤는데 어떻게 되나요, 혹시?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요? 네. 제가 오, 파라미터 잘못 넣은 걸 수도 있긴 한데 S프레임 true 했는데 되게 이것저것 설명이 나와 있긴 하던데 한번 써보긴 해야겠네요, 제대로. 어디선가 썼었는데 진짜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것도 있었고, SVD는 보다가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가가지고 LDA까지 어떻게든 좀 참아봤는데 얘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PCA랑 SVD 중에 뭐가 더 좋습니까 정도를 물어봤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SVD가 더 좋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상 둘의 수학적인 방식은 똑같은데 SVD에서 쓰는 방식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특히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SVD가 되게 좋다고 이쪽에서 좀 인지도 있는 분이 답변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내용은 그냥 실습 내용 이렇게 넘어가고, NMF를 설명을 누가 이렇게 좀 잘해준다고 그림 그려주셨는데 쉽게 말하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단은 NMF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값들이 전부
양수인 값이 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픽셀이니까 픽셀 데이터는 전부 양수니까 그것 때 쓰면 좋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처들의 독립성을 더 잘 캐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PCA와는 또 다른 게 PCA는 항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직교적인 모양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이쪽에 이제 수직되는 그림으로 직선을 그리는데 NMF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교성으로 굳이 그릴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양수 데이터를 다룰 때는 오히려 NMF가 훨씬 데이터를 좀 더 잘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거랑 양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NMF는 양수가 아니면 못 써요. 이 아, 알고리즘 자체를 아예 모든 값들이 파지티브 해야지만 쓸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서 아마 그것 덕분에 이렇게 굳이 직교성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건가?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것도 수식이 되게 길게 있었는데 눌렀더니 논문이 나와서 제가 그거는 빠르게 스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아, PCA가 직교성 때문에 오히려 더 안 되는 건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파지티브 데이터에 한정해서만 그렇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뭐 파지티브 데이터로 저희가 다루는 경우 사실 이미지 말고 있나 싶기도 하고요, 사실상. PCA를 할 때 아마 저게 평균을 0으로 가게 한번 만들고 적용을 하거든요. 네네네. 네거티브가 무조건 있게 되게 되는데 그 PCA랑 SVD는 그 수학에서는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그 PCA가 정방행렬에서만 되고 SVD는 정방행렬이 아니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닌가요? 그렇게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이제 풀어보니까 말이 그렇게 써놨지 사실상 둘의 수학적인 알고리즘은 똑같습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댓글 다신 분이. 그래서 막 설명을 써주셨는데 솔직히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어가지고 개념 자체가 진짜 좀 수식적으로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해를 하고자 보니까. 그리고 그 뭐냐, 아까 PCA 이거 뭐야, 아이리스 이거 데이터 프레임 이거 안 된다는 건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그건 약간 저의 버전 문제일 수도 있어가지고 자. 지금 마이크 괜찮나요? 네. 네. 살아나셨다. 지금 폰으로 들어가지고 어,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게 이 PC 얘기는 아닌데 저희 학원에서도 어제 교육청 이런 데서 뭐 공문이 내려왔는지 다들 백신 맞으라고 막 이런 거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접종 대상자 이런 거. 근데 저도 나도 맞나 하고 기대했는데 저는 안 해주는 것 같던데. 진짜요? 윤지님은 네, 윤지님은 뭐가 돼 있으신가? 그 막 약간 저는 그냥 알바고 윤지님은 약간 계약직이신가? 그런 저도 잘 그냥 모르겠는데 알바인데. 그래요? 저, 저, 세- 저 그냥 알바인데? 그래요? 네, 저거 조교예요, 심지어. 어, 그 고용보험 그런 거 등록 그거 돼 있나요? 거기서? 근데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사대보험 안 해주나요? 거기서? 안 해주는 것 같죠? 사대보험 받을 그 자격도 안 돼요. 일주일에 그래요? 몇 시간 안 해가지고. 뭐지? 그래요? 네. 그래서 부러웠어요. 저 맡고 싶은데. 알바 해야 되나? 빨리 학원 알바. 빨리
교사로 들어가세요. 교사로. 아, 교사 들어가야 돼요? 쉽지 네. 않은데. 그건. 알바 안 해줍니다. 아, 어린애들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좀 힘든데. 오케이. 다음 실습 발표는 누가 해주시나요? 딱히 발표할 만한 그게 없어요. 저 그냥 진짜 윤지님 윤지님 먼저. 없어요. 발표할 게 없어요. 성우님이 한 게 없어요 압수라고 하셨는데 혹시 아니 근데 진짜 이번 주는 실습이 아니었잖아요. 그거 맞죠? 실습이 아니네. 아니 진짜 근데 진짜로 말씀드릴 게 없는데. 교재 보고 한 거라서. 지혜님 뭐 재밌는 거 하셨던데? 저요? 보러 가야지. 맞다 지인님 거 하니까 보러 가야지. 뭐지 이거? 라라랄라. 이번에 과일이에요 혹시? 네. 와. 근데 이거 내용 되게 짧잖아요. 데이터가 너무 재밌어. 신기하다. 이런 것도 되는구나. 그 뭐지? 주성분 분석인데 차원을 축소했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거? 그거 했어요. 와. 이렇게 사과는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긴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바나나 뭐야 바나나. 바나나. 좀 심각하네. 이거 돌려서 찍은 건가 살짝? 네. 그죠? 데이터 재밌다. PCA로 사람 얼굴 같은 거 이제 축소했다가 다시 피면 그 안경 낀 사람 얼굴이면 안경 사라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안경이 노이즈로 적용이 돼가지고. 나쁘지 않은데 이거. 노이즈 안경. 와. 얘는 근데 과일? 약간 서로 달라서 그런지 잘 분리가 된 것 같아요. 데이터 자체가 데이터를 10,000개에서 50개로 줄일 수 있다. 뭔가 이런 거 찾아서 해보는 거 진짜 중요해요 진짜. 근데 항상 차원 축소 공부할 때마다 뭐지? 저번에 이해했던 거 이번에 다시 이해 못하고 아직도 사실 근데 이해를 잘 못했어요. 언제 생각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맞아요 진짜. 휘발성이 너무 강해요 차원 축소 지식이. 근데 사실상 구현하는 거 자체는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냥 코드 한 줄이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보다 하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거를 그래서 지금 뭐지 저 SAI에서 스터디 하나 있어서 하는 거 하나 있는데 어떤 거 아시죠? 그 이미지 처리 쪽에서 어디냐 어디 사이트에서 하여튼 어사이먼트 올라가 있고 거기서 공부하는 거 있는데 그래서 과제가 약간 이런 그 SK런이나 이런 거 쓰지 말고 KNN 구현하기 막 이런 거 돼 있더라고요. 와. 근데 그런 거 해보니까 약간 되게 나 진짜 너무 SK런이 너무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닥부터 막 무슨 막 그 점과 점 사이 막 이제 민스퀘어 이런 거 구해가지고 원리를 이해하기는 좋겠네요. 일이하기는 좋은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 치면 막 500줄 넘어가니까 야 진짜 미쳤다. 와 너무 좋기는 한데 약간 참 라이브러리 위대함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사이클론. 사이클은 최고예요 진짜. 진짜 좀 더
보면 실습 발표는 다 끝인가요? 근데 원래 종강하고 한 달은 원래 한 쉬어줘야 돼서 원래 25일날 종강이었잖아요 저희가.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일밖에 안 지났어요 종강한 지. 그거밖에 안 지났어요? 2주도 안 지났어요 아직 저희. 헐. 아, 저 그 뭐지? 그거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창의학 기재. 아 네네네. 그거 이제 서베이 이제 200 몇 개 모여가지고 처리하고 우와. 있거든요. 다들 와우. 인싸이신다고. 제가 이게 서베이 구성도 처음이고 사실 구글 폼 만들어 본 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수 선택해 놓은 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수 선택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좀 오탈자 이런 거는 어떻게 또 처리하고 하는데 너무 몰라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타자 처리 진짜 좀 힘들긴 하겠네요 확실히 진짜. 어떻게 하냐. 은근히 뭐라 해야 되지? 시킨 대로 설문을 안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해야 될 게 많아요. 잘하는데 좀 해. 그 어디 사는지 묻는 문항 있었는데 거기다가 네네네. 이제 뭐 예시로 막 서울특별시 뭐 광진구 자양동 이렇게 쓰면 좋은데 사는 곳에 세종대 기사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하는 건 맞네. 맞긴 하지. 약간 좀 기사에 좋아. 너도 세종대니까 알지? 하고 쓴 것 같은데. 그치, 그치. 맞네. 장난치는 사람도 있나요? 궁금하긴 아유, 하네. 장난치는 사람은 없어요. 아 없어요. 그럼 어. 다행이네요. 그거는. 아 세종대 기사. 아방 터지네 진짜. 뭐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면 이제 막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요? 시간 아. 될 텐데. 아 맞다. 저희 컨퍼런스 콜도 있죠. 맞다. 어. 큰일 났다. 오, 그런데요? 그거 얘기를 좀 할까요? 그거 얘기하죠. 대박. 아 창의학 기재.